2월 1일 아침, 미얀마 천연자원 환경보전부 공무원 이 씨는 여느 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다. 이날은 문민정부 집권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3달 전 총선에서 압승한 뒤 의회가 처음 열리는 날이었다. 군부가 연달아 선거에 패배하면서 이제는 반쪽짜리 민주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지는 않을까 기대감도 들었지만 곧 알게 된 사실은 그 반대였다. 미얀마 군사기구가 난데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문민정부 지도자들을 구금했다는 소식이었다. 저항하는 공무원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며 군부가 엄포를 놓은 상황. 이 씨는 선택을 해야 했다. 세계일보 영상팀은 미얀마 시위대 인터뷰에 이어 지난 17일 답변받은 미얀마 천연자원 환경보전부 공무원 이 씨와 인터뷰를 공개합니다. 인터뷰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과 함께 본인과 가족까지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지만 이 씨는 위험을 감수하고 답변을 보내줬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터뷰는 신원보호를 위해 메일로 진행한 뒤 대화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쿠데타 그날 그리고 그 이후 미얀마 정부 직원은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2월 1일 저는 평범한 아침일 거라 생각하고 업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먹통이긴 했지만 단순한 서비스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업무를 위해 배에 탈 때까지 저는 의회 첫 번째 개회가 취소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유인 민트 대통령이 구금된지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희망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희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민 아웅 헐라잉 최고 사령관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나올 거라 기대했고 의회가 열리길 바랬습니다. 구금 사실이 알려진 날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저도 무력으로 권력을 잡으려는 미얀마 군사기구를 위해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 5일까지 출근하고 남은 모든 날에 휴가를 썼습니다. 처음에 상부는 휴가를 쓰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국가행정평의회가 내린 명령 때문에 2월 24일 이후의 모든 휴가는 취소됐고 전 공무원이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근 명단에 오르고 이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었습니다. 만일 군부가 권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독재를 이어가기 위해 시간이 며칠 더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 조국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군부를 위해 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행정평의회는 공무원들에게 붉은 리본 운동과 시민 불복종 운동, 정당에 참여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일 공무원이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고 단순 가담 이상의 위협으로 간주된다면 형법 505조 A항에 따라 고소됩니다.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사람은 공무원 법규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다른 곳에 일할 수 없게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온 가족이 함께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 참여를 억압하기 위해 군부가 오랫동안 써온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덜 갖게 하기 위해서죠. 시위 중에 목숨을 잃거나 저녁에 구금된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죽어서 돌아옵니다. 반쿠데타 시위대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자오 미아트린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남성은 저녁에 감금된 뒤 아침에 시체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군부 측 언론은 그가 뒷마당에서 뛰어내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시위에서 머리에 총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의 해산 명령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냥 총을 쏩니다. 이처럼 미얀마 군사기구는 공동체를 공포로 다스리기 위해 사람을 죽입니다. 다양한 원동력이 있는데요. 2010년 일부 제약 아래 민선 정부로 정권이 바뀐 뒤 미얀마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와 인권, 성장 등을 누렸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왔는데 쿠데타 이후 인터넷이 계속 막히면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깨우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에도 어느 정도 제약은 남아 있었지만 지금까지 쟁취한 것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나아가자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쿠데타로 인해 모든 권리들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이디어와 자본이 있더라도 사업을 시작할 수조차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악순환에 빠져있는 와중에 미얀마 군사기구와 측근들은 부를 쌓아갈 겁니다.
만약 군부와 그 측근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타락한 재판부는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사냥하는 경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군부의 대부분 사업들은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합니다. 주로 채광과 벌목으로 돈을 벌어들이는데요. 군부가 계속 집권하면 환경적인 부분은 완전히 무시될 겁니다. 덧붙이자면 군부는 환경보전부에 걸려있던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정책문에서 문민정부 지도자들이 서문과 인용구 등을 지웠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이 1년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합니다. 군부는 다른 이들이 세운 것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 발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사업만 신경 씁니다. 더욱이 누구도 군부가 권력을 1년만 쥐고 있을 거라 믿지 않습니다. 1년을 집권하게 놔두면 군부가 집권하는 해는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늘어날 겁니다. 국제적인 압력은 군부를 부담스럽게 만들 겁니다. 쿠데타 첫날부터 군부는 그들이 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군부는 외교적 정당성을 원합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우리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주문해야 합니다. 저는 미얀마 군사기구가 건의와 폭거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좀 더 엄숙한 행동에 나서주길 촉구합니다.